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이임수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고급편 책 학원에서도 이임수론을 강의를 드렸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같은 강의를 해도 그때그때의 실자의 컨디션과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임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임수는 임신한다는 뜻의 아이벨 임에서 따온 글자로 모든 생물이 수의 정액으로 잉태한다는 뜻이 있게 되는데, 벌써 여기에서도 왜 임수를 아이벨 임에서 따왔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 이 아이벨 임은 여자와 이 이임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임수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를 상징하는 이 계집여라고 그러죠. 여자의 상징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임금 왕자는 이 머리가 반듯하죠. 근데 임수는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금 왕자처럼 가기는 가지만 천지인 삼재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임금 왕자처럼 완전한 이 부분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삐딱하다. 즉 삐딱,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뭔가 의심점이 있다. 조금은 삐딱하다. 그런데 이 여자, 이 글자를, 두 글자를 합해서 아이벨 임에서 임수를 따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벨 임 자체의 계집여 자체는 분리격으로 사라지고, 임수라는 임금 왕자, 임금 왕자에서 머리가 삐딱한 임금 왕이다. 아직 완성이 덜 된 그러한 천지인 삼재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임수, 아이벨임에서 따온 그러한 임수에 해당이 되고, 왜 아이벨임에서 따오게 된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신금에서 신금팔수 완성해서 이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임수한테 물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한테 이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임수에서 자기의 가진 선천과 후천의 모든 것을 임수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임신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 중에 임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목이 이미 여기에서 잉태가 되어 있다 그래요. 간목이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해수의 장생으로 임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목이 이 해 중에 암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벨임이다. 아이를 배웠다. 그러한 아이벨임에서 따온 글자가 임수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열매가 익어서 씨앗이 되어 땅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숙이는 만물을 잉태하는 창조신과 같으며, 겨울을 상징하는 흑색으로 인체에서는 신장, 방광, 자궁이며, 지혜를 상징하고 지지로는 해수가 되는데, 이미 비부명리 고구편 학원에서 임수론을 한 번 공부를 했고, 또다시 청간론에서 임수론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임수에 대한 속성을 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청간론 비결에서는
각기 천간이 만나는 10개의 천간과의 관계 속에 희귀적인 작용, 그 부분을 나타냈는데, 임수론에서도 임수가 만나는 간목부터 끝으로 임수가 만나는 계수까지 10개의 천간론, 그 부분을 강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임수의 사명이 있게 되고, 임수가 만나는 10개의 천간과 임수가 깔고 앉는 6개의 지지, 이 부분을 또한 강의가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점점 이 천간에 대한, 지기에 대한 속성을 아마 아시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는 블랙홀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에서부터 이 천하의 비행하기가 성립이 되고, 임계수가 비행하기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행하기이며 또한 공망이다. 그리고 임계수는 여자의 자궁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 또는 큰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을 상징하며, 땅에서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나 호수가 되기도 하며, 끝없이 넓은 바다나 댐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임수이다. 수기는 만물의 시초이고 생명체의 근본으로 만물을 창조한 본체이다. 임수는 열을 만나면 기체로 변하고, 냉하다면 액체로 변하며, 한냉하다면 고체로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변동 변화가 매우 자유로운 성품이다. 그래서 임수나 계수는 똑같은 수기로서 어느 그릇에 이 물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수기의 모양이 바뀐다. 그런 것처럼 임수나 계수라는 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임계수가 태어났느냐,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임수와 계수의 성품은 천차만별하게 모두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수를 종기 그릇에다가 넣었다면 그것은 종기 그릇에 들어있는 물이 되고, 또는 밥그릇에 담았다면 그것은 밥그릇의 물이고, 또는 그 여러 가지 이러한 것처럼 변동 변화가 수시로 자유로운 성품이다. 그래서 만나는 각기 천간에 따라서 그 성품의 변화가 천차만별한다. 다만 여기에서 단지 임수 개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가 투출해야 되는데, 급신이지가 되어서 목기가 없는 그러한 팔자로 태어난다면 상당히 자기의 목적과 사명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과 사명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거의가, 그러니까 임계수가 또는 신금과 경금이 급신이지이거나 임수나 계수가 급신이지로 자기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배품을 아주 인색한 배품으로 배품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무식상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람들이 배품의 덕이 없고 인색한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한많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조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와 계수는 신강신약을 막론하고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야만 자기의 본분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수기로 이어지고 보존되며 수기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따라서 생명의 시온인 종자, 정자, 난자, 원자, 분자, 전자 등이 수기에 해당하는 이 자수, 아들 자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게 된다. 수기와 화기는 음양을 대포하는 수, 화, 음양을 대포하게 된다 그래요. 수기와 화기가. 그래서 태양이
원래는 수화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소양 그 다음에 소음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목기와 금기 이 부분은 다시 생성이 되어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되는데 이 부분이 하도에서 나타난 형상 그대로이다 그래요. 이 계수의 사명에서 하도 낙서의 설명을 하게 될 것이지만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수기와 화기는 동체이다.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최초에 나타난 이 이 일수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 하나는 둘이 나타나서 두 개다. 그러면 이 하나는 최초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큰 것은 이 하나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무게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때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다. 근데 이수라는 것은 이수의 일수는 말 그대로 일수이고 이 이수 하늘로 올라간 이 이수는 그대로 두 개다. 그래서 이수다. 그래서 화기는 이칠화라고 그러고 수기는 일육수라고 그런다. 선천 1, 2, 3, 4, 5까지 과정이 끝나면 후천 육수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 최초의 시작 이 일이 다시 여기에서 육수를 만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육수를 만나서 6과 1이 합하게 되면 여기에서 칠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칠수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화기의 상징이다 그래요. 이칠화이기 때문에 2에서 7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칠화가 되고 이 이칠화는 이미 화기에서 음양이 수기에서 음양이 되었고 화기에서 이칠화로 음양을 화기 또한 음양을 갖추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인의 말씀에 수생어화하고 화생어수 하나니 천하 무상극지리로 모든 세상 만물은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이 일수지만 이 일수가 수생어화해서 이 이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수가 생에서 화를 생해서 만들었고 이 그다음에 이 이수는 화기인데 화기가 물을 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생어화, 화생어수, 천하무상극질이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다시 얘기하면 수화를 잘 사용해서 수화, 음양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싸움이 없는, 상극이 없는 천하, 무상극지리로 그러니까 상극이 없는 상생만이 있어서 자비, 덕행, 사랑만 있는 세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낙서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낙서는 후천에 가서 360도 정음 정량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앞으로 후천 문명, 후천 물질 문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이 계수에 가서 완성이 되고 임수의 사명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수에서 설명을 하도 낙서에 대해서 일부분을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선천에 하도에서 주관하는 이 선천은 수기와 화기는 음양을 대표하는 오행으로 서로 간에 상생상극을 통하여 만물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 음양, 최초의 시작은 음양이었었는데 음양이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니 여기에서 서로 간에 상생, 상극이 만들어져서
이 세상 만물을 상생상극을 통해서 만물을 생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는 하늘에서 추로가 되며 신금에서 장생함으로 이슬로 본다. 이슬은 목기를 방조함으로 병화 태양이 화창해야 온수생목이 되므로 목기가 쉬지 않고 성장하게 된다. 또한 정화가 있으면 금기를 재련하여 옥수가 나오므로 정화를 기뻐하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이 간목에 을목 이 이제 아까는 하도 낙서를 했고 최초의 시작은 간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간목이 일수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간목에서 을목의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수가 되고 이 병화는 삼수로 변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라 그래요. 이 화기가 있으면 금기를 재련하여 옥수가 나오므로 정화를 기뻐한다. 그런데 이제 하돈 악세에서 보면은 일수가 수기를 상징하고 이수는 화기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과 연관을 잘 시켜 보시라 그래요. 이 이수, 이 화기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화죠. 이 병화가 수하상조를 이루면서 이 병화는 수기인 일수를 최초의 시작이 임수죠. 여기에서는 이 임수를 따스하게 한다 그래요. 따스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임수의 목적이 이때 생해서 이때 간목을 여기에서 생하는 잉태하게 된다 그래요. 이 임수에서. 그래서 이 간목을 뱃속에서 포태양생 육대간항 세병사장으로 키워내는 개수가 간목을 키워내서 이 간목이 드디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삼수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삼수가 있어서 수, 화, 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삼수는 자기가 또한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사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수는 여기에서 하도에서 사수는 하고는 틀리다 그래요. 사수는 금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와 금은 사구금이 금기가 되어서 이 수기를 최초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수기에서 화기를 생하고 수화가 이 삼수인 간목을 탄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수를 생해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리적으로 본다면 태음, 태양, 소양, 소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변화 발전을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변화 발전을 하고 원 자체의 하도낙서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하도낙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수는 여기에서는 임수로 변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수가 병화가 된다. 그래서 하도낙서와 명리의 수리계산법이 틀린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는 쥐가 날 것이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낙서까지 공부를 하면 더 쥐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후천의 암장천간, 후천 암장간까지 이미 10여 년 전에 필자가 전부 다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360도 정액에 의한 180도, 선천 180도, 후천 180도, 360도에 의한 정확하게 암장 일수를 계산하면 360도가 딱 떨어지는 그 암장강까지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서 카페 내에도 한번 게시를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은 카페 10,000명이 넘는 회원들 중에
김민정님만 이 부분을 깨달았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이루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 명리를 끝까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쉽게 가르쳐주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 그러냐면 이 명리는 깨달음을 얻지 않는 한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가르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얻지 않으면 혼자 스스로 명리를 깨닫기는 냉장고 속에 코끼리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임수는 잠시도 멈춤 없는 생명 활동을 하는데, 호수나 바다에 고여 있다 해도 태풍과 파도를 일으켜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만물의 시초는, 인간의 시초는 자궁의 양수 속에서 보호를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죠. 이 모든 만물, 인간은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이 모든 만물의 자궁은 바로 임수계수이고 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최초의 물 속에서 형성이 여기서 되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시간이 몇 억 년이 걸려서 여기에서 차츰 변화, 발달, 또한 윤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에 얘기하는 윤회는 없다, 또는 성경책에서 말하는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탄생시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이 윤회를 거쳐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너나 없이 우리는 윤회의 열차를 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윤회의 열차를 타고 있는 이 우리로서 이 부분은 물에서 왔다, 물로 간다 그래요. 결국에는 모든 우리가 땅속에 묻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이 자연과 동화가 되어서 흙이 되거나 모래가 되거나,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또한 다 휩쓸려서 물속으로 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물에서 태어났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자연은 물이 되는 속성, 그리고 또한 그 물은 최후 마지막에는 모두 다 빙하기를 거쳐서 얼음 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요. 얼음 알갱이로 변화가 되어서 산산이 다시 인간계의 봄을 만나면 그 부분이 해동이 되면서 산산이 조각이 나서 지금 현재의 자연을 또한 그것이 이루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의 이 고층 건물들과 세상의 이러한 잔재들이 빙하기를 거쳐서 매 수천도 수만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그 빙하기를 거쳐서 그것이 녹게 되면 부슬부슬 다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요. 그 부분이. 물은 물로 가고 자연은 자연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물이 또한 희생하게 된다 그래요. 이러한 그 이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명리다. 이 부분이 이러한 이치를 나타내서, 그래서 구와 10은 없는 물상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와 10은 만물을 낳는 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에서는 8궤를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원 자체의 숫자 수리학은 8수까지로 끝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임계수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계수를 알아야 만물의 모체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사상과 8궤만 있을 뿐이지 구와 10은 그래서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간계는 거기에서 소분되어서 이 사상과 8궤는 그 자연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그것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고 큰 것이고, 1, 2, 3, 4, 5, 6, 7, 8까지만 있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1부터 시작된 1, 2, 3, 4를 다시 낳게 되는 그 모체신, 그 부분이 바로 9와 10을 상징하는 상태로서 이 부분이 9와 10을 상징하면서 있으면서 없는, 그래서 9와 10을 엉망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본다고 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계수론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 구수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구수인데 원래 이 구수는 이렇게 이 부분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이 부분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 구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쓰는 글자가 바로 이제 이 구를 이렇게 쓴다. 근데 이 구는 여기에서 변화를 거쳐서 여기에서 0만 남고 이 1이라는 이 글자가 앞으로 가서 10이 되고 이 10은 이 일수는 다시 간목으로 환원이 되는 글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것은 무국태극으로 이 부분이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이 0이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공즉시이세, 아무것도 없는 무한데 그 속에서 색이 나타난다 그래요. 색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이 색은 색골, 색요, 모든 그 색자를 이 색자를 쓴다. 색즉 시공의 색 또한 이 색을 쓴다 그래요. 색은 한마디로 빛이다. 빛의 알갱이다. 이 빛의 알갱이는 정자 난자다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 정자 낭자의 나타남이 음양으로 다시 이 부분 또한 합일이 되어서 인간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색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색욕의 화신이니 색욕 발동이니 모든 그 남자의 그러한 부분, 색정 발동, 색욕 발동, 뭐 색신이 임했다 등등등 이러한 쪽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색은 하늘의 빛이다. 빛의 알갱이다. 이 빛은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이 되는데 신의 빛의 알갱이 이것이고 정자와 난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간 세상 형이상, 그러니까 빛의 신이다 하면은 형이상적인 기운이고 이 부분이 형희하로 떨어지면 이때는 색이 된다. 이 형이하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정자요 난자이고 이 형이하의 성분 색을 다시 또한 인간이 또한 이것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만물을 인간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도화살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좌오묘유의 형성을 시켰으며 특히 임수와 계수는 좌오묘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임수 계수는 자동적으로 역마성, 도화성이 두 개를 겸비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역마도화로 돌아다녀야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얻게 되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도화가 있어야만이 색정 발동이 되어서 인간을 탄생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임수와 계수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이미 자연적으로 역마성과 도화성이 겸비해서 들어가 있다 그래요. 계수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임수와 계수는 변화가 자유로운 성품으로 다만 임수와 계수는 똑같은 성분이지만 그리고 하나의 수기로서 하나의 물이다. 그래서 함유되어 버리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와 계수는 변화가 자유로운 성품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 능력이 매우 신속하고 그 환경에 맞는 성격으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탁월한 재능이 많으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므로 변화의 신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수기가 변하여 목기 만물이 되고 자연이 되는 것이므로 만물의 모체 신이라 말하는 것인데 항상 흐르고 변화하므로 역마 성분의 유통을 상징하며 도화 성분을 동시에 겸비하므로
역마도화에 해당한다. 남녀 명식의 수기가 왕성하다면 성 능력이 왕성한 것이므로 호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격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필요 용수가 되겠지만, 종격이 되지 못하고 수기 과다하다면 만물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수기는 해일, 파도, 태풍을 동반하므로 재앙으로 작용하여 목부, 화시, 토류, 금침이 되므로, 즉 다시 얘기해서 목부라 하는 것은 목기가 물에 뜨는 것을 얘기를 하며, 수기가 왕성을 하니 화기가 죽어버리고, 수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토기는 물처럼 흘러내리며, 수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금기는 물속에 침몰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수기는 필요 용수로 작용해야만이 재앙이 없게 되고, 비로소 수기의 덕으로 만물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 화토가 과다하고 수기가 쇠약하다면, 이렇게 해서 화토 과다하고 수기가 쇠약한데도 종하지 못한다면 만물은 수기 없이는 말라 죽게 되므로 만사불성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수기는 어머니의 젖이며 혈액을 상징하고, 생명과 같아서 목기는 수기에 의지해서 성장하고, 수기는 화기를 조절하므로 만물이 고갈되지 않는다. 토기는 윤토가 되므로 만물이 자생할 수 있으며, 금기는 수기로 인해서 새롭게 씻겨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많지도 적지도 않는 물이어야만 이 만물이 수기의 공덕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곳에 고정적으로 머물기를 싫어하며 역마 성분으로 기체, 액체, 고체로 변화가 자유로워 구속과 속박을 싫어하며 고리타분한 구법이나 가법으로 올가매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하게 된다. 특히 신금, 임수, 계수는 이 고리타분한 구법이나 가법으로 올가매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하고, 이 신금도 관성 자체를 싫어한다. 다만 신금일주 여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할 뿐이다. 이임수와 계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요. 이 이임수와 계수 역시도, 계수가 무토하고 합을 한다고 해도 이 계수가 무토를 썩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자의 씨를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무토, 기토 이것을 쓸 뿐이지 실질적으로 무기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관성 이러한 부분에 누구한테 구속받고 억제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분이 신금과 임수, 계수이다 그래요. 오로지 임수, 계수의 성분 자체의 임무는 화기가 유력하고 목기가 또한 힘이 있어서 목기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 자기 임무다. 그래서 화기와 목기를 생하고 돕고 목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기, 자기 인수를 찾는 것일 뿐이지 인수가 좋아서 찾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처럼 임수는 많은 임수 계수는 그 생각이 일반적인 가불병정 무기경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명리 접근에 그 사람의 성분을 분석하려 한다면,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짓거릴 수 있다. 그래서 임수는 항상 신선한 변화를 요구하는 성분으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어서 그 원인을 이치적으로 추리하는 학자적인 면이 있어서 교육이나 신기술 사업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또한 타 일간보다 생각이 많은 편으로 활동력이 있고 유통되는 분야에서는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만, 한 곳에 안주하거나 연구하는 사무실 등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항상 자신의 흐름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사물을 관찰하는
폭넓은 사고력으로 앞뒤를 조용히 관조하는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며, 그러나 누가 앞에 나서서 경무 없이 우쭐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대체로 식상인 목기가 왕성하게 되면 더 이러한 성분은 더 가중된다 그래요. 수기는 겨울을 상징하는 한냉 성분으로 화기가 무력하다면 당뇨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수승화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치질, 천식, 갑상선, 간의 질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니 항상 몸을 따스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임수는 역마도화와 같은 성분이므로 유랑심이 발생하게 되고, 법이나 도덕 규범 등을 무시하고 개방적이며 성격은 차고 냉정하지만 내심은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총명하고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며 암기력과 기억력이 뛰어나지만 색정과 바람둥이 기질이 강한 편으로 겉모습은 조용하고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은 유동적이며 격정적이다. 임수가 왕성하다면 만물에 피해를 주므로 조금은 신약한 듯하여 인생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아름답고, 수기는 항상 평평하고자 하는 중용의 정신을 상징하므로 또한 아래로만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간목을 만나면 목기를 타고 위로 오르는 성질이 되고, 병화를 만나면 수하상조와 수승화강이 되므로 임수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임수는 해수와 같이 정지된 물로서 성품이 물처럼 깨끗하고,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으므로 어느 곳에서나 잘 어울리며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너무 음란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에 치우쳐 천해질 염려도 있으며, 수심이 깊은 물과 같아서 자신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엉큼한 면이 있게 되는데, 임수일간이 신금을 만나면 금수쌍청으로 금백수청으로 너무나 맑아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과 융화하지 못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그 이면에는 단점이 있다. 즉, 태양이 밝은 이면의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생 임수가 태양이 없는 한냉수가 된다면 고사목시키는 물이 되므로 댐을 막아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너무나 큰 물길이라면 막기보다는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는 일도 있으니, 이때는 무기토가 탁기가 되어서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형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강한 물은 막으려다가 오히려 뚝이 무너지고 탁수가 되어서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그 탁수가 되고 만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생 임수는 난수가 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한수가 좋고, 만약 한수가 되어 필요용수가 아니라면 목기를 생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물이 되므로 큰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수일가는 선천적으로 창의력이 뛰어나고 총명하며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으며 심오한 지혜를 지니고 있는데,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여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전진하려는 의욕이 강하지만 시작보다 끝 마무리가 부족한 단점이 있으며, 계획했던 일이 변질하거나 기회주의 성향으로 변질하기도 하는데, 임수는 다른 사람과 동조를 잘하며 타협에도 능하여 대립하지 않는 성품으로 정을 주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겨울철의 얼음처럼 냉정해지고 그 속을 알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그러한 천간으로 무토일간과 임수와 계수다. 무토일간은 안개이기 때문에 그 속마음 알기가 더욱 어려운데, 무게합이 된 사람들은 은큼해서 그 속마음 알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임수나 계수, 이 부분은 냉정한 성품으로 따스한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음처럼 냉정해져서 의심이 많고 남을 못 믿거나 포용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그러나 수기 성분은 밀착하는 응집력이 강하여 서로 잘 뭉치는 통일성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밀착력,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자기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괴롭혀도 끝까지 괴롭힌다. 즉 경금처럼, 신금처럼 한번 미워하면 야멸차게 이것을 걷어차내는 성분이 아니고, 한번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헤어지기도 어렵지만 임수 계수 성분은 그 응집력이 강해서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완전히 끝까지 파멸시키고자 하는 성분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웃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세요, 행복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괴롭히거나 한쪽으로 쉽게 치우치는 편고성도 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임계수가 누구 앙심을 품고 그러면은 이것은 틀리다. 무토하고 기토는 중용의 정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가 자기한테 잘못하고 헤어지더라도, 그 아내나 남편이나 헤어지더라도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용정신의 본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래 부디 행복하게 잘만 살아다오, 건강해다오, 언제까지 가슴에 그 마음을 품고 그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기를 잘하는 마음이 무토와 기토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사람들을 잘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임수 계수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또한 신금과 계수, 이 신금은 완전히 헤어질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딱 한 번 헤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야멸참이 있고, 이 경금은 또한 신금과 같은 그러한 성질이 있다. 그러나 임수계수는 그러지 못하고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왜냐하면 임수나 계수, 이 수기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듯이 모든 성품이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나 계수는 재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을 잘하며 자신감이 강하여 적극적이지만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자기 꾀에 넘어가는 수가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수, 계수, 일간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것이 그냥 묘하게 그 사람을 놓아주지를 못하고 끝까지 계속하다가 본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이혼 유자료니 뭐니 이런 거 한 푼도 못 받고 본 남편의 너무나 가슴 아픈 시련의 상처를 안겨주고 떠나는 임수 또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겠다. 임수 계수는 응집력, 이 찐득이 같이 달라붙는 이성들이 자기 남편 놔두고도 이 남자 저 남자, 또는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있으면서 두 남자를 사이에 놓고 그 두 남자, 그러니까 세 남자하고 합정을 하고 있는 여자도 필자는 여러 명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본 남편하고도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실을 본 남편이 알게 되면 이건
치명적인 작용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다음 생, 윤회 생에까지도 나타나서 이 인간 자체를 정말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처참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임수와 계수 일간의 응징력 성분, 찐득이처럼 달라붙는 성분은 이 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없이 무작정 찐득이 성분을 발휘를 하게 되면 자기 인생은 그것은 어떠한 답이 없다고 그래요. 어떠한 경우든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진실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감추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현 세상에서 그것이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하늘은 이미 알고 있는데 1.1회까지도 알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늘이 누구냐? 나다 그래요. 내 자신의 내 속에 감추어진 그 부분을 그 누구는 몰라도 나만큼은 알고 있다. 나만큼 알고 있는 이것이 혼적인 관계로 나의 혼 속에 뼈에 새겨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나의 이 다음 미래생을 만든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임계수는 모양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듯이 재능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자신감이 강하여 적극적이지만 자신을 너무 과신하여 자기 꾀에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수 계수 특히 어떻게 보면은 임수보다 계수가 더하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계수 일간이 한번 호색 기운으로 빠지면 두 남자, 세 남자, 본 남편 놔두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정말 서울역에 철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두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침 한 배씩 뱉고 가라고 거기에 가두어야 할 그러한 여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지랄을 하는지 이해 자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 필자는. 그래서 이 개수가 냉정하고 독살 맞을 때는 고유정이처럼 전기톱을 주문을 해서 남편을 사지 육신을 잘 자라게 갖다 잘라버리는가 하면 이것이 그 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은 끝까지 안갚음을 하고 또한 두 여자, 두 남자, 세 남자 또한 남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그 부분은. 하여간 또는 경솔하거나 자주 변하여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타인을 이용하거나 곤모술수가 지나쳐 사기성이 되기도 하는데 애정적인 면에서는 남녀 모두 사교적이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잘 조성하며 지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정이 헤프거나 유흥이나 유행에 치우쳐 방탕한 경우도 있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주가 불미하다면 부부 해로하기 어렵거나 의처의부증으로 집착하여 배우자를 괴롭히기도 하며 호색음란한 경우도 매우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임계수 사명이 목기를 생하는데 목기는 자식이다. 그 사명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겠다 그래요. 이 부분도. 그러나 이 부분이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어해야 할 그 사명 또한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성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자기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어떠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밤중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 어디 불 켜진 집이 하나가 있어서 불 켜진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없는 과부가 혼자 불을 켜놓고 있더라. 이거 죄송하지만 여기서 밤도 깊어졌고 초행길이다 보니까 인가를 몰라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룻밤 이슬을 피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과부인데 혹시나 음식이 동해서 내 방에 들어오거나 나한테 그 겁탈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개 같은 놈이지요. 명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부가 알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나도 선비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선비는 솔직히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개 같은 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끙끙대고 날이 밝아서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밤 잘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얘기가 네, 잘 가세요. 그런데 얌전하게 주무신 것은 좋은데 이것은 개보다 못한 놈이지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 부분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 같은 놈이다. 근데 개보다도 못한 놈이지요. 은근히 마음속에서는 자기에게 와주기를 바랬는데 개 같은 놈이다 하는 그 말을 너무 믿었던,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항상 그렇다고 그래요. 개 같은 놈과 개보다 못한 놈, 그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여자의 속성 아닐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쓸데없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또한 웃을 수는 없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개 같은 놈과 개보다 못한 놈, 둘의 차이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